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광다이오드 그리고 광수신기 두 번째 시간 계속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광다이오드의 상승 시간과 대역폭에 대해서 그리고 PIN 광다이오드라고 하는 거와 그리고 APD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상승과 대역폭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송신기에서도 이런 송신기가 우리가 디지털 신호를 입력을 해도 만들어질 때 상승 시간, 이렇게 하강 시간에 의해서 원하는 깨끗한 디지털 신호가 아니라 이런 그 뭐죠? 이렇게 그 상승하는데 일정한 시간이 더 소요가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했었죠. 포토 다이오드에서도 마찬가지로 빛이 들어올 때 들어온 빛에 대해서 전기 신호로 갈 때 일정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승 시간,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그 들어오는 이제 대역폭의 어떤 한계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역폭의 한계를 가지게 되면 이 대역폭 그 광다이오드의 대역폭이 결정이 되면 그 대역폭보다 더 큰 주파수에 그 빛이 들어온다, 디지털 신호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것을 감지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포토 디텍터는 그 스펙을 보면 그 대역폭이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1기가 비퍼 세크의 대역폭을 가진다, 또 1GHz의 대역폭을 가진다 하면은 1GHz보다 큰 주파수, 만약에 뭐 5기가로 모듈레이션 된 빛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걸 분해낼 수가 없습니다. 5기가를 분해낼 수 없고, 그러면 이 디텍터로 측정을 하면 5기가로 들어오는 신호가 이렇게 디지털 신호로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DC 일정한 빛이 들어온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오독을 하는 거죠. 네, 감지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역폭은 한마디로 그 광다이오드가 검출할 수 있는 빠르기와 관련이 됩니다. 얼마나 반응이 빠른가. 자, 그래서 상승 시간과 대역폭을 어떻게 결정하냐면 광다이오드의 응답 속도는 상승 시간이나 대역폭으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빨리 응답을 하는가, 이것은 상승 시간과 대역폭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그 광다이오드를 RC 회로 모델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항과 캐패시터를 두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인풋 전압이 있을 때 RC 회로가 있고, 여기서 스위치로 폐회로를 만들었다 할 때 여기서 이제 출력되는 전압이 얼마나 어떻게 출력이 되는가. 그래서 여기서 그 스위치가 딱 닫혔을 때, 폐회로가 만들어졌을 때 여기서 출력되는 전압 VO가 어떻게 출력이 되냐면, 여기서 전압이 0에서 이제 닫히는 순간 이게 바로 그 Vin, 여기 볼트, 입력 볼트인 Vin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 상승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포화 곡선을 그리면서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간 이후에 Vin 초기 입력 전압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이런 캐패시터와 그 레지스트의 회로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상승 시간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VO는 Vin의 1 익스포넨셜 RC분의 마이너스 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이런 그 수학식을 가지고 이렇게 증가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RC는 뒤에 있습니다. RC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상승 시간을 어떻게 그 정의를 내리냐면, P인에서 10%에 해당하는 지점과 P인에서 90%에 해당하는 지점에 두
시간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T1, T2, T1과 T2의 그 차이를 상승 시간이라고 합니다. 상승 시간. 그래서 이 상승 시간을 이제 상승 시간은 그 자연 로그 9 곱하기 RC 리지스트와 캐패시턴스를 두 개를 곱해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략 2.2 타우 RC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 시간과 이 RC 회로의 시간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용되는 리지스트 저항값과 또 캐패시터 값을 가지고 이 상승 시간을 고려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대역폭은 어떻게 되냐면 대역폭은 우리가 입력되는 그 여기 입력 전압의 주파수를 가지고 우리가 디텍터 신호가 들어온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전체가 디텍터라 그러고 이게 들어오는 이 입력 전압을 들어오는 빛의 모듈레이션 된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듈레이션 된 빛의 주파수 F라고 하는 주파수를 가지고 들어온다. 그러면 출력도 F라고 하는 주파수로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주파수가 쭉 입력 주파수 변하면 출력 주파수도 쭉 변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주면 그래서 입력되는 주파수는 R분의 J 2파이 FC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출력되는 것은 J분의 2파이 FC분의 1이 돼서 이것으로부터 계산을 해주면 1 플러스 J 2파이 FRC분의 1이 된다. 예. 여기서 이제 입력되는 주파수를 가지고 특정 주파수를 가지고 입력되는 디지털 신호가 RC 회로에서 출력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주파수 영역에서 보여주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식에 이게 이제 절대값 제곱이 2분의 1이 된 거. 그러니까 이게 조금 있다가 제가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반응, 자, 그림을 좀 그릴까요? 자, 이 주파수에 대해서 입력되는 주파수에 대해서 이 H 제곱을 봤을 때 쭉 가다가 어느 순간 쭉 떨어져서 0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것의 절반이 되는 지점 2분의 1이 되는 주파수 이거의 2분의 H 제곱이 되는 이때 주파수를 F 밴드위스 밴드위스 여기가 이제 대역폭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때 대역폭은 이게 2분의 1이 되는 지점이 어디냐면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2분의 파이 RC 분의 1이 여기가 2분의 1이 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RC는 뭐와 같다면 타우 RC하고 같으니까 2분의 타우 RC 이렇게 상승 시간과 고려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상승 시간과 밴드위스의 관계는 이 식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상승 시간과 밴드위스를 곱해주면 2파이분의 2.2는 0.3 이래서 상수값이죠. 그래서 RC가 상승 시간이 증가되면 밴드위스가 줄어들고요. 상승 시간이 감소하면 밴드위스가 증가되는 이런 반비례 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상승 시간과 밴드위스가 이렇게 반비례 관계를 가진다. 상승 시간이 길다. 한마디로 느리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밴드위스, 대역폭, 이 포토 디텍터의 대역폭은 줄어들어요.
줄어든다는 얘기는 빠른 모듈레이션의 빛은 감지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상승 시간이 줄어들면 그러면 그 반응 속도가 줄어들 더 빨리 반응할 수 있으면 더 빠른 밴드위스를 가진 더 빠른 주파수를 가진 그런 모듈레이션 된 빛을 감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다이오드를 이제 RC 회로로 이렇게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왜 RC 회로를 봤냐면 이런 우리가 광 다이오드를 RC 회로로 우리가 등가 회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포토 디텍터고요. 이 디텍터에 이제 빛이 들어온다 하는 것은 이제 여기에 빛을 감지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디텍터가 지금 양단에 전압이 걸리죠. 그리고 이것이 뭐가 형성이 되냐면 그 캐패시터와 같은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캐패시터가 있고 또 내부에 내부 저항이 있고요. 또 이 디텍터에 또 그 걸리는 그 인가되는 로드 저항, 이 인가 저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앞에 살펴봤던 등가회로하고 동일한 모습이 되는데 이제 저항이 이제 두 개,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저항은 직렬로 연결돼서 두 개를 합쳐준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내부 저항이 외부 저항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그냥 외부 저항으로 로드 저항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광 다이오드의 그 캐패시턴스를 곱해주면 우리 타우 RC라고 하는 여기 상승 시간이라고 표현하는 상승 시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캐패시턴스는 여기서 지금 공핍층의 두께 분의 이 면적, 이 전체 면적 A 면적과 그 다음에 공핍층의 유전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유전율에서 결정됩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캐패시턴스를 나타내는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LED의 특성에 의해서, LED가 아니고 광 다이오드의 특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상승 시간이 이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그 소요되는 시간이 등가회로에서 포함되지 않는 시간이 있는데 그건 이동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트랜짓 타임이라 그래서 타우 TR로 표현하고요. 광자를 흡수하여서 생성된 전자가 공핍층 내부에서 전기장에 의해서 공핍층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든 전자가 이게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겠죠. 이게 공핍층, 그래서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공핍층 끝에서부터 끝까지라고 가정을 하면 이 전체 거리에서 만약에 드래프트하는 속도로 나눠주면 그 시간, 전자가 이동하는 시간, 최대의 시간이겠죠. 최대 시간을 고려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물론 전자가 여기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여기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여기서 만들어지기도 하겠죠. 근데 여기서 만들 시간은 짧으니까 최대로 걸리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이 성능을 이렇게 뭐라 하죠? 이제 최악의 조건에 맞춰서 성능을 이제 아주 보수적으로 설정을 해줘야지 그 성능을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으니까. 물론 여기서 한 것도 훨씬 빨리 조금밖에 움직이니까 거의 이 이동 시간이 적겠죠. 근데 여기서 발생해서 이만큼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런 그 성능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걸리는 시간을 타우 TR로 넣고요. 두 개를 다 고려를 해주면 타우 RC와 타우 TR을 두 개를 다 고려를 해서 이 상승 시간을 고려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밴드위스도 마찬가지로 타우 TR하고 타우 RC와 TR을 같이 고려를 해주게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대역폭과 상승 시간을
다 이 다이오드에 대한 상승 시간과 저기를 대역폭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까지 보시면 이 상승 시간은 뭐에 비례를 하냐면 일단 로드 저항에 비례를 하고요. 대역폭은 로드 저항에 반비를 하죠. 자, 그리고 이 상승 시간은 또 뭐에 의해서 저기를 가지냐면 이 지금 LED의 LED가 자꾸 LED라고 그러는데 광다이오드의 캐패시턴스에 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면적이라든지 이 다이오드의 면적과 또 공피층의 두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상승 시간을 최소로 하거나 대역폭을 최대로 할 때 이 공피층의 최적의 공피층 두께가 존재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공피층의 두께는 여기서 보면 분모에 있고요. 여기서 보면 분자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피층 두께가 앞에 이 식을 통해서 보면 공피층 두께가 증가하면 감소하는데 여기서 보면 두께가 증가하면 또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피층 두께가 어느 부분에서 가장 최적인 두께가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최적인 두께를 어떻게 측정을 계산하냐면 이것을 이제 미분을 해서 공피층 두께로 미분을 한 다음에 이것을 0이 되면 이제 그 미분 값이 0이니까 예를 들면 이제 타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공피층 상승 시간과 공피층 두께가 막 이런 관계다. 그러면은 어느 부분에서 이제 최대가 되는 지점이 있겠죠. 예. 그래서 이것은 이 상승 시간을 공피층 두께로 미분한 다음에 0이 되는 지점이죠. 0이 되는 그때를 OP라고 하고 그걸 계산해 주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율과 그 다음에 그 면적, 그리고 드래프트 속도, 그 다음 로드 저항으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 전원을 사용하기가 어려우므로 최적의 공피층을 위한 인가 전압을 따로 사용하기가 어렵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공피층의 두께는 여기서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전압에 의해서 공피층 두께가 바뀝니다. 그래서 인가되는 전압에 의해서 공피층 두께가 이렇게 더 두꺼워지거나 더 얇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를 결정해 줘야 되냐면 이 인가되는 전압을 이 최적의 공피층 두께에 맞춰서 인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밴드위스, 대역폭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bandwidth? Electronic signals can form a pattern or repeat over a cycle. The time required for a full cycle to repeat is called the period, T. The period can be any measure of time, such as a second, an hour, or a day. The rate at which this repetition occurs is called frequency, F. Frequency is the inverse of the period. The number of cycles per second gives frequency in the units of hertz. For example, if a signal cycles twice in 1 second, then the frequency is 2 hertz. The range of frequencies a system can pass is given by the system bandwidth. A system defined by the following graph passes DC and low frequencies and rejects higher frequencies.
The bandwidth is often defined by the frequency where the system response curve is half attenuated. This is called the 3 dB bandwidth, or the cutoff frequency. 잠깐만요. 네, 여기서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가 아까 이제 그 사인 신호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주파수가 사인 신호의 주파수가 0일 때는 디텍터에서 이제 출력되는 게 동일하게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두 개의 자, 사인 신호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게 디텍터에서 감지를 하고 그 다음에 출력되는 신호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때 전압을 V1, 이때 출력되는 전압을 V2라고 할 때 이거의 B를 V1 대 V2인데 이것이 주파수를 바꿔줘요. 입력되는 주파수를 바꿔줘도 그럼 출력되는 주파수가 출력될 때 그 주파수가 높아지면 주파수가 더 고속의 주파수로 가면 그 볼트가 줄어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주파수가 높아지면 그래서 이 B를 방금 보여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보여주기가 좀 애매하네요. 일단은 Number of cycles the signal can pass is given F passes D. 네, 여기서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주파수가 0일 때는 그 입력되는 전압에 대비 출력되는 전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1이 되고요. 이게 점점 주파수가 증가되면 어느 순간까지는 동일한 비를 가져요.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의 전압비가 동일하죠. 근데 주파수가 어느 이상 올라가게 되면 더 빠른 주파수로 더 빨리 모듈레이션 되는 빛을 입력하게 되면 점점 이제 그때부터는 앰플리튜드가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들게 돼요. 점점 줄어들다가 더 빨라지면 2분의 1 되는 지점을 통과해서 어느 순간은 이제 아예 감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빨리 들어오는 빛은 감지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그것의 절반이 되는 이 전체 1에서부터 절반이 되는 이 지점을 3dB 밴드위스, 그래서 우리 앞에서 그 대역폭이라고 했던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주파수를 B 대역폭, 대역폭을 여기에 해당하는 대역폭이다. 그래서 이 디텍터는 여기 0에서부터 이만큼만 측정을 할 수 있다. 그 이상은 측정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입력되는 걸 이제 사인 신호의 주파수를 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The cutoff frequency. The frequency response of a system is usually specified with a single frequency sine wave as input. At wavelength, we specify the 3 dB bandwidth of a laser diode driver as the sinusoidal frequency that is half. 자, 위의 부분은 입력되는 실제 이제 그 신호고요. 그다음 밑에는 디텍터에서 이제 받아서 출력되는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광신호, 디텍터를 통과한 광신호. 이게 크기가 지금 아마 스케일이 달라서 이렇게 달라 보이는데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지금 이제 주파수 낮을 때는 똑같고요. 이제 주파수를 여기서 영상에서 이렇게 높여 볼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출력되는 이게 초록색 신호가 이런 앰플리튜드,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Attenuated through the controller. The bandwidth of a driver is specified in the datasheet, but if you want to measure the bandwidth of a driver, put in a 1-volt peak-to-peak sinusoidal set point. Then, increase the frequency of the sine wave until the peak-to-peak value is 0.5 volts. 자, 이 주파수를 점점점 증가시키니까 앰플리튜드가
점점 감소하는 걸 알 수 있죠. 이 아웃풋 신호의 앰플리튜드가 감소를 하죠. 그래서 주파수를 더 키우면 이 앰플리튜드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그냥 DC로 이렇게 이 사인이 사라지고 DC로 쭉 나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앰플리튜드보다 절반만큼 줄어들었을 때를 그때 입력된 주파수를 밴드위스다 그렇게 부른다라는 거죠. 아이고.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밴드위스는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그 부하 저항, 이제 로드 저항이라고 하는데 이 부하 저항을 감소시키면 상승 시간이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식에서. 그런데 이 부하 저항을 감소시키면 잡음이 나빠집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는 이 잡음 그 디텍터의 잡음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런 상승 시간을 높여주기 위해서 잡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잘 절충을 해야 되는 거죠. 검출된 신호를 부하에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보통 내부 저항보다 한 10배 정도 큰 부하 저항을 걸어줍니다. 그리고 접합변 A가 광다이오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이 광다이오드에서 이제 광섬유에서 빛이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그 빛을 받는 게 있어야 되겠죠. 이게 P형 반도체를 지나서 공핍층을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흡수가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투명한 막이 있고 그리고 여기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뭐가 되냐면 크기가 되겠죠. 이 여기 접합 면적에 해당하는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DA가 크면 수광 면적이 넓어서 반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빛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반응도에선 좋지만 면적이 크면 우리가 상승 시간을 증가시키는 그래서 밴드위스를 감소시키는 그래서 이것도 절충 관계가 필요하다. 면적이 무조건 클 수 없다. 그래서 그 디텍터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디텍터의 감도가 좋은 것은 대역폭이 작습니다. 반대로 대역폭이 좋은 것은 감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걸 디텍터를 뚜껑을 열어서 보면 그 디텍터의 면적이 감도가 높은 것은 디텍터의 면적이 아주 눈에 보일 정도로 큽니다. 그런데 밴드위스가 작기 때문에 고속의 신호를 분해를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디텍터 사이즈를 작게 만들면 감도가 떨어지는 대신에 상승 속도를 줄여주기 때문에 밴드위스가 고속의 신호를 감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광다이오드의 몇 가지 종류들을 살펴볼 텐데 지금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은 PN 광다이오드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PIN PN은 P형과 N형 반도체를 붙여준 거죠. 붙여줘서 그 공핍층은 붙여주게 되면 전압을 걸어주는 공핍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핍층의 크기는 곧 전압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됐어요. 근데 여기 PIN은 P형과 N형 사이에 불순물이 첨가되지 않거나 소량만 첨가된 진성 영역을 삽입을 시켜줍니다. 중간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P형과 N형 사이에 진성 영역의 공핍층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5마이크로 이렇게 그 공정상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PN 광다이오드에서는 인가되는 전압에 의해서 공핍층이 결정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 PIN은 아예 그냥 공핍층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핍층 두께가 PN 접합 광다이오드와 같이 큰 적전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성 영역의 폭에 의해서 미리 결정이 됐다. 장점은 진성 영역이 두꺼워서 PN 접합 광다이오드에서 역전압을 증가시켜서 공핍층을
넓히면 기대되는 장점은 큰 역전압을 인가되지 않고 그대로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암 전류가 낮고요. 그 다음에 양자 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암 전류가 낮으면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전압의 최소 값을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감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P형과 N형 영역은 상대적으로 아주 얇게 제조되어 확산 전류를 무시할 수 있다. P형과 N형을 얇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진성 영역의 두께, 즉 공필창의 두께가 증가해서 양자효율이 증가하나 이동 속도가 이 공필창 안에서 이동 속도가 증가되는 또 이런 단점도 있겠죠. 그러면 대역폭을 감소시키는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부분 이제 PIN 광 다이오드를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메사 구조의 이중접합 PIN 포토 디텍터인데요. 기본적으로 PIN 포토 디텍터보다 특성을 개선한 부분인데 어떻게 개선을 했냐면 이런 구조를 가집니다. 이게 지금 금속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금속이 있고 이게 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P형과 N형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P형과 N형의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한쪽 엣지 부분을 이렇게 깎아진 거죠. 깎아주고 인트리식 부분을 여기다가 이제 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기판을 하나를 더 덧대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판에 의해서 입사된 창을 만들면 입사된 면적은 크게 하면서도 접합 캐패시터는 감소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들어오는 면은 증가시킵니다. 증가시키는데 그 다음에 들어와서 여기에 PN으로 만들어진 이 그 다이오드 부분, 광 다이오드 부분은 면적이 좁아드는 거죠. 그래서 빛을 많이 받아들였는데 이게 빛을 많이 받아들인 다음에 다시 좁아져서 실제적으로 그 광 다이오드에서 발생되는 밴드위스는 크게 저하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깔때기 형태로 쭉 받아들인 다음에 나갈 때는 좁은 구간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밑으로 빠르게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종 접합 구조를 가진다. 진성 영역의 밴드계 에너지가 다른 반도체를 사용한다. 이 진성 영역은 그 인듐 갈륨 아르세나이드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 P형과 N형은 인듐 포스퍼를 사용하고 인트린식만 그 진성 영역만 인듐 갈륨 아르세나이드를 사용하면 P형과 N형은 밴드갭 에너지가 1.35로 파장이 0.92 마이크로미터 파장 이상의 파장은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큰 파장은 P형과 N형에서 흡수가 안 일어나요. 그리고 자, 인듐 갈륨 아르세나이드는 어디서 파장이 1.65 이하에서 파장은 여기서만 흡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1300에서 1600 파장 범위의 광신호를 주로 사용하는데 그때 광신호가 들어오면 P형과 N형에서는 그대로 통과해버리고 우리가 공필층 부분에서만 주로 이게 흡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P형과 I 영역에서 발생하는 확산 전류를 아예 제거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발생되는 전류를 제거하고 오직 여기서 공필층에서 발생하는 전류에 의해서만 광전류로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메사 구조가 되고요. PIN 포토 디텍터의 이제 그 특성은 살펴보면 우리가 실리콘, 저마늄, 또 인듐 갈륨 아르세나이드 이 세 가지 종류에 의해서 파장을 결정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자, 그리고 반응도도 그에 따라서 살펴봤습니다. 양자 효율도 있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양자 효율은 실리콘이 크고, 그리고 양자율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감도가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암 전류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양자율과 암 전류는 이렇게 또 관계를 가지는 거죠. 자, 대역폭은 인중 관륨 아르세나이드가 대역폭이 커요. 그 얘기는 인중 관륨 아르세나이드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역전압도 실리콘보다 훨씬 더 작게 걸어줘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그 광다이오드 역할을 잠깐 살펴보면 우리 다시 리뷰를 한번 해보면 수신 전력 P가 낮아도 광신호를 검출할 수 있고, 같은 송신 전력의 송신 거리 L이 증가를 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반응도가 클수록 유리하다. 그리고 보통 최대 양자 효율은 100%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1와트가 들어오면 1암페어가 출력이 되는 것이 100%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보다 훨씬 더 감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APD라고 하는 걸 사용해요. 이걸 애벌렌치 포토 다이오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애벌렌치 포토 다이오드는 충돌 이온화 현상을 이용해서 입사된 광자 하나로부터 하나 이상의 전자를 발생함으로써 반응도를 크게 증가시킨, 그래서 훨씬 더 반응도를 크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구조는 이제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P형과 N형 반도체에 여기 공피층을 만들고요. 그 사이에 P형의 이득 영역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전개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왔다가 여기 이득 영역에서 아주 큰 전압이 걸립니다. 아주 큰 전압이 걸리고 이게 되는데, 여기 한마디로 여기서 이제 그 공피층에서 만들어진 전자가 여기 P형으로 오게 되면 P형에서 아주 높은 전압을 가지기 때문에 이 전기장을 가지고 고속으로 더 빠르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있는 원자를 때려서 또 새로운 전자를 만들어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레이저를 발진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전자 하나가 두 개를 만들고, 그러면 두 개가 또 다른 네 개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전자들, 한 개의 전자가 만들어졌는데 이 이등 영역에서 여러 개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그 전자의 증폭이 되는 현상을 가지고 감도를 높여준 것이 APD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전압을 인가하면 P 영역의 공간 전하가 진성 영역보다 훨씬 높음으로 아주 높은 전개가 여기서 형성이 되고요. 그러면서 방금 얘기한 대로 그런 하나의 전자를 여러 개, 다수의 전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APD가 되겠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려면 그 역전압을 아주 높은 역전압을 걸어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실리콘 PIN 디텍터 같은 경우는 한 5에서 100V를 걸어주는데 APD로는 200V 이상을 걸어줘야 되고요. 저마늄과 인중갈륨 아르세나이드 같은 경우는 5에서 10V인데 APD로 하려면 20V 이상을 걸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APD는 그 감도가 좋고 또 반응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외부 그 공급되는 전압을 아주 높은 전압을 걸어줘야 되는 그런 단점이 존재하겠죠. 원리를 살펴보면 흡수된 광자가 진성 영역에서 전자와 전자쌍을 형성하고 전자를 이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생성된 전자가 전개에 의해서 끌려서 P영역에 도달하고요. P영역에 도달한 전자는 P영역에 분포하는 큰 전기장에 의해서 가속이 되고, 가속된 전자는 원자와 충돌하게 되는데 그때 에너지가 원자의 결합을 깨고 새로운 전자와 전공을 만들고요. 그것을 이제 충돌 이온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자는 또 전개에 의해서 또다시 가속이 되고 또 다른 전자와 전공을 만들어서 반복해서 하나의 입사된 광자가 수십 개 또 수백 개의 전자를 생성하는 그 양자 효율은 광자 하나가 전자 한 개를 만들면 양자 효율 1이잖아요. 근데 광자 하나가 전자 10개를 만든다. 그러면 양자 효율은 10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양자 효율을 몇 배를 n배만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 AP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한 에벨렌치라고 하는 것은 그 눈사태란 뜻이에요. 영어로 눈사태란 뜻으로 눈사태가 작은 눈덩이가 저 끝에 내려오면 큰 눈덩이로 바뀌는 것처럼 이런 전자 하나가 아주 많은 전자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에벌렌치 포토 디텍터라고 부릅니다. APD의 반응도는 기존 그 포토 디텍터에다가 이 APD의 성능만큼 효율만큼 증가 개수만큼 이렇게 M을 곱해주면 된다. M은 APD 이득 개수 또는 증가 개수라고 부릅니다. 이득 개수 또는 증가 개수라고 부르고 보통 10에서 500 이렇게 해서 APD를 구매를 하면 이 그 이득 개수나 증가 개수를 이렇게 주게 되어 있고요. 또 많은 APD들은 이 증가 개수를 뭐 10배, 20배, 30배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그 가변이 가능한 디텍터로 제공을 합니다. M은 역전압과 이등 영역의 폭, 또 충돌 이온화 과정에서 참여하는 전자와 전공의 수 등에 따라 결정이 되고요. 확률적 양이므로 평균값으로 주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APD 같은 경우는 이제 이득 개수가 실리콘은 100에서 150, 저마늄은 50에서 200, 또 인중 갈륨 아르세나이드는 10에서 40 이렇게 이득 개수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M이 크면 대역폭이 감소하고요. 대역폭 감소 그래서 네, M이 크면 잡음 특성이 나빠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고요. 또 M이 크면 일부 이제 대역폭이 대역폭이 감소하기 때문에 전자와 전공상이 2차적으로 발생해서 전개에서 걸려갈 때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네.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에벌렌치 포토 다이오드에서 여기가 이등 영역이 존재했었죠. 그만큼 속도가 더 시간이 걸리겠죠. 그만큼 이제 속도가 더 증가되니까 대역폭도 일부 증가되는 특성을 가진다. APD 단점은 구조가 좀 복잡하고 또 제조 단가가 높습니다. 그리고 APD는 충돌 이온화 과정에서 산탄 잡음이 발생해서 잡음 특성이 나빠지고요. 높은 전압, 역전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력 소모가 증가되고 수신기를 설계할 때 독립적인 전원을 추가로 필요할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수신기를 소형으로 설계하기 어렵다. 이득 개수는 온도에 민감해서 온도 안정화 회로가 반드시 필요한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제 PIN 디텍터를 사용하는데 이런 특별한 경우 이제 또 APD를 활용해서 감도를 높여줄 그건 이제 그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광 다이오드의 상승 시간과 대역폭의 관계를 이해했고요. PIN 광 다이오드의 기본적인 구조, 특성을 이해했습니다. 매사 구조와 이중 접합을 사용해서 어떻게 광 다이오드 특성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이해했고요. APD의 기본 구조와 특성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